반갑습니다. 분당동 혁신위원회 맹건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안계일 도의원께서 오포하고 판교 노선 지하철 노선 확정해가지고 그 김은혜 의원 그 포스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일 하시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하철역이 당연히 이제 분당동에는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분당동에 역이 생기는 거죠. 여기 생기는 거고, 사실 지하철이 어느 위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지만서도 분당동역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김은혜 의원이 저희 혁신위원회 방문해 줬을 때도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하셨고, 앞으로 싸울 일이 더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일단 분당동에 지하철역이 유치된다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분당동 주택단지가 재개발 이야기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제가 연초부터 계속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개발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이유는 우리 분당동의 현재 주택단지가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하철역이 유치가 되고 그 주택 양성화법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는 논의는 해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향후 5, 6년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5, 6년 뒤에 좀 분위기가 딱 무르익으면은 이야기 꺼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쉬워지고, 우리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행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신탁사가 됐든 이런 데하고 딜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 인프라가 우리 환경이 이러니까는 너희 한번 계산을 해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액도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땅만 60평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딜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쉬울까요? 걔네가 아쉬울까요? 솔직히 우리 아쉬운 게 없어. 왜? 다달이 월세 받아먹고 살잖아. 월세 받아먹고 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이 신탁사에서 심어놓은 프락치들이 마을 주민들을 갖다 계속 분열을 일으키죠.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이렇게 딱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서로 이의제의 시킨다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개발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재개발을 갖다가 언제 가서 논의입니다. 한다는 게 아니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단계가 언제냐면, 앞으로 5, 6년 뒤입니다. 자, 지하철 노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옵니다. 내년쯤 되면은. 지하철역은 어디에다 유치를 하고, 몇 량짜리 지하철이 지나가고, 이런 이야기가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 조사를 하죠. 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던지죠, 말을. 던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주민분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가고, 설계가 들어가겠죠.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 5, 6년 뒤에는, 요새는 공사 되게 빠르니까는, 5, 6년 뒤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판교에서 오픈호선이기 때문에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또 지금 이 주택단지 양성화법,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이죠. 이것도 국회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내년 지선 전후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가 평균 주택단지 가격이 15억인데, 평균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15억인데, 그냥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인플레이션 뭐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매년 뭐 3%, 4% 부동산 가격 그 정도 상승하니까는 그거 계산하고, 그러고 거기에 또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거는 한 20, 30% 이상 확 뛸 거래요. 그럼 우리가 15억이 간단하게 2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만 된다고 해도. 내년 중순만 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흘러가면은 거의 30억에 육박하지 않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대지 평수가 있어요. 대지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에는 사실 자기가 소유 지분이라고 그럴까요? 몇 평 안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0평을 줘가지고 30평을 올렸어. 그럼 한 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유 지분이. 근데 우리는 60평이라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액이 확 뛰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3층이에요. 3층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 하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된다 그래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종상향이 된다. 종상향이 된다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집가 상승이 되고, 그럼 뭐 내 집을 더 이쁘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분당동만 해도 법이 많이 상당히 이렇게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한다면은 아마 그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 6년 뒤에는 우리가 주택단지가 최소한 30억 이상은 간다 그겁니다. 30억 이상. 그럼 지금 뭐 신탁사에서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흥정해 놓은 거. 그 몇 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2 플러스 1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더 커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팔게 되면은 속된 말로 죽 서서 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최종 목적.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내 재산 가치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줄이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나의 목적,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재산 가치를 늘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5, 6년 뒤에 논의를 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이쪽 방향이 맞습니다. 저쪽 방향이 맞습니다 하고 그런 결정을 여러분들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정확한 정보 하에서 지금처럼 정보도 없어, 뭐 알맹이 나오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다못해 재개발에 대한 찌라시라도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재개발이라고 하는 말만 돌아다니지,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어떤 조건,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수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찬성에 도장을 찍어준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다못해 계산서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아무 계산서도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 그냥 재개발 찬성해 주세요만 있어.
여러분,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물건 살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물건 이렇게 만져보죠? 물건 보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어떻게 해요? 컴퓨터 켜놓고 다 보죠? 가격 비교하고, 검색해보고, 상품 비교하고, 내용 비교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분당동 아파트 재개발은 아무 정보가 없어요. 재개발만 띄우는 거야. 에드벌룬만 띄워놨어요. 1+1+ 알파만 띄워놨어. 지금은 알파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찬성해 주세요. 그래. 뭘 보고 찬성해 주냐고, 뭘. 거기에다가, 추진인가? 준비위원회인가? 추진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설명회 2번 했거든요. 제가 본 설명회 2번입니다. 둘 다 장안중학교에서. 여러분, 그 설명회 가면은 제가 아는 기업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꼭 배포되는 그 팜플렛이나 배포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2번 가서 보셨는데 배포 자료 있었습니까? 재개발 뜻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전 재개발과 재건축 그 내용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활동을 하면서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뭐고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장 간단한 것부터 건설 용어 자체도 몰랐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보다 많이 아실까요? 잘 모르시나? 보니까는 분당동에 건설회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알겠죠. 그래, 우리 일반 서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책, 컴퓨터 조금 뒤져봐가지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집값이 평균 한 15억 정도 해요. 그 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 보상받을지도 모르고 얼마의 수혜를 입을지도 모르고 얼마의 손해볼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무슨 얼어죽을 재개발입니까? 그냥 뺏어가는 거지. 저는 그 재개발 추진위원님들, 추진하시는 분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선 추진 준비위원장인가? 그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 내 이름도 몰라. 근데, 일을 왜 아십니까?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부터 좀 내가 한번 알고 싶어.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은, 성공보수라는 게 있죠? 대략 한 30억 된다고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개발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성남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합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추진준비위원장님, 본인이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보기에 힘들어. 왜?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일이라는 걸 안 해보신 것 같아. 내가 신탁사후 1:1 MOU를 맺었다는 당신네들 블로그인가 카페인가 그거 보고 내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재개발 추진을 한다? 뒷목이 빡 땡겨. 그렇게 일을 모르시는 분이 조합장을 한다? 동네 말아먹어요. 433 가구 소유주들 다 거지 만들어, 거지. 본인이 조합장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마을 주민들, 우리 마을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 머리 씁시다. 오늘 김은혜 의원이 좋은 기사 올려줬잖아. 일단 단독주택 지구가 분당동에 지하철 노선이 유치가 될 거라는 노선이 확정됐다는 거,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집가 상승해요. 인플레이션 가미하고
응? 지하철역이 싫다는 뉴스 이제 빵빵 뜨고 그러면은 집값 따다다닥 올라가. 거기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거,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뭐, 그 이상 가겠지만, 제가 대략 생각해 한 5, 6년이야. 5, 6년 되면은요, 지금의 2배는 돼요. 그 30억은 찍을 수가 있잖아.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 그거예요. 응?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딜을 기가 막히게 협상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응? 일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저는 대기업만 거래해봤거든요. 우리나라 5대 대기업은 1, 2, 3, 4, 5까지는 다 거래를 해봤어요. 생일을 빠삭하게 하러. 응? 협상이라는 거는요, 그냥 가가지고 대기업이라고 끌려가면, 내가 을이라고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을이라도 헤게모니를 내가 딱 쥐고 가야 돼요. 그게 협상이에요. 꼴랑 식탁 하나 선정해놓고 거기하고 협상을 해. 들리는 소문에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 뭐 물어보면 모르니까 신탁사에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재개발 이야기 꺼내지 맙시다. 꺼내지 말고 한 5년 6년 뒤에 그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협상을 하는, 뭐 신탁사 찔러봐도 돼요. 여기저기 찔러봐도 돼. 야, 이 동네 재개발할 건데 너희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래? 그때 가서 찔러봐도 돼요. 성남시가 10년 동안 재개발 지구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급합니까? 급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지금 재개발 논의 절대 하지 말고 일단 묻어둡시다. 그리고 그 재개발 반대 서명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제 얘기 한 번만 더 들리면요, 저 유튜브 매일 틀 거예요. 아니, 라이브로 틀어놓고 하루 종일 떠들 거예요. 저 이제 라이브 되거든요. 라이브 되기 때문에 틀어놓고 하루 종일 떠들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 유튜브 틀어놓고 떠드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 블로그 매일 글 쓰거든. 그러니까 내 귀에 재개발 서명 받으러 다니는 소리 안 들리게 해주시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오면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 누가 안 지켜줘요. 우리의 목적은 내 자산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줄이는 게 아니고. 60평에서 월세 받아먹으면서 살다가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뭐예요? 하우스 푸어. 집만 있지, 개털이야, 개털. 뭐, 살기나 좋아? 맨날 관리비 내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는,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아파요. 기분은 좋은데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키자고요. 우리가 지키는 그런 머리 써요. 그리고 재개발, 위원님들도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재산 한 5, 6년 뒤 되면 더블 됩니다, 더블. 지금 논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맹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